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다이나스픽 JP 에듀케이션 에듀킹덤 컬리지 다네모라 EL 디자인 전망 좋은 창 JMP로우 이완상 변호사 공동 제공입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호주는 올해 오커스 필러 두 번째 중점 개발 사항에 대해 정부 브리핑을 위해 뉴질랜드의 관계자들을 파견할 예정입니다. 뉴질랜드와 호주의 국방장관과 외교장관이 멜버른에서 첫 번째 합동회담을 마무리했습니다. 리처드 말레스 호주 국방장관은 호주가 첨단 기술에 초점을 맞춘 협정 두 번째 중점 사항에 대해 뉴질랜드의 최신 정보를 제공할 것이나 관계자들이 정확히 누구인지 언제 방문할 것인지는 확신하지 않았습니다. 장관들은 공동 성명에서 이번 회의가 수십 년 만에 가장 도전적인 전략적 환경을 배경으로 진행됐음을 인정하며 그들은 강화된 안보 동맹이 국익을 보호하고 인도와 태평양 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공통 역량을 통해 군 고위직 장교들의 교류와 전투훈련 참여 확대 등을 통해 군 간 통합을 강화하고 태평양 국가들과 협력해 지역 협력 및 상호 운용성을 강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들은 주권이 존중되고 국제적으로 합의된 규칙과 규범이 준수되는 개방적이고 안정적이며 번영하는 인도 태평양을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성명에서 호주와 뉴질랜드, 인도 태평양 지역이 직면한 허위 정보를 포함한 외국의 간섭과 정보 조작의 위협을 인정하며 해당 지역을 위한 파트너십 및 제공에 대해 보다 긴밀하게 조율하기 위해 관계자들에게 공동 형식으로 신속하게 재소집하도록 임무를 부여했습니다. 뉴질랜드 방위군 NZDF는 지원 요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현재 직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높은 수준의 이중률임을 인정했습니다. 신임 국방장관 주디스 콜린스에게 보낸 브리핑에서 그들은 기후변화와 러시아의 불법 점령 및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을 포함해 아오테아로아에 대한 주요 이익과 주요 잠재적 위협을 나열했습니다. 더 복잡한 전략적 환경에서 뉴질랜드 방위군 NZDF는 필요한 수준에서 약 1,300명의 군인들과 130명의 민간 요원들이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2023년 2월 28일까지 20개월 동안 뉴질랜드 방위군 NZDF는 제복을 입고 훈련을 받은 정규 인력의 30%를 잃었습니다. 이는 함대 일부가 조기 퇴역하고 인력 역량 부족으로 인해 새로운 자산을 도입할 수 없음을 의미하며 추가적인 문제는 대체 인력이 전문적인 훈련과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 대중으로부터 채용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한 브리핑에서 육군이 일반적으로 국내 비상 대응을 지원할 수 있으며 국제적으로 소규모 인도주의적 및 재난구호를 제공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대응을 넘어 지역적이고 국내적인 동시 대응을 지원할 수 있는 역량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밝혔습니다. 해군도 동시에 진행되는 인도주의적이고 지역적인 문제에 대해 장기간에 걸쳐 대처하거나 유지하는 능력과 관련해 유사한 문제를 안고 있으며 공군은 동시 대응을 하거나 유지하는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역량 부족을 나타냈습니다. 마오리 지도자들이 와이탕이 데이를 앞두고 2위 체어스 포럼을 통해 캐리캐리에 모였습니다. 2위 체어스 포럼 포 탕가타 공동의장인 라우이 파파는 이것이 작년 선거 이후 첫 번째 집회였으며 포럼이 스스로를 통합할 수 있는 기회라고 설명했습니다. 파파는 오늘 참석할 2위는 74명이 넘으며 우리는 앞으로 새 연합정부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고 지난 10년 동안 우리가 맺은 합의 중 일부와 미래를 향한 길을 어떻게 계획할 것인가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크리스토퍼 럭슨 총리와 니콜라 윌리스 재무장관, 데이비드 시모어 액트 대표는 금요일 포럼 프레젠테이션에 참석이 확신됐습니다. 파파는 2위 체어스 포럼이 특히 마오리들이 텐티티를 신성 불가침한 것으로 여기는 시점에 액트가 제안한 조약 원칙 법안에 대응하는 방법을 모색하며 올해 와이탕이 축하 행사는 독립 선언문인 해화카 부탄가와 테티리티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신감이 생기는 영어 공부, 무료로 영어를 배워보세요. 다이나스픽, 한국어 문의는 027-225-1239로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월간 ANZ 비즈니스 전망조사에 따르면 뉴질랜드 기업들의 인플레이션 기대치는 한 단계 낮아졌지만 여전히 너무 높은 반면 비용과 가격 기대치는 버티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ANZ의 샤론 졸러 수석 경제학자는 1월 조사가 혼잡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0월 선거 이후 급증한 전반적인 기업 신뢰도는 지난 1월 플러스 37로 4포인트 더 상승했고 예상되는 자체 활동량은 플러스 26으로 3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비용과 가격에 대한 예상에는 가격 인상을 기대하는 기업들의 측면에서 소매 부분에 대한 견고한 도약이 포함됐습니다. 유통업체들이 앞으로 3개월 안에 비용이 더 오를 것으로 예상하는 비중은 이달 72%에서 76%로 높아졌고 유통업체들이 예상 비용 증가 규모는 소폭 완화됐지만 11월보다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예상 비용 상승은 여전히 예상 가격 상승보다 높기 때문에 기업들은 확실히 마진을 조정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예상 비용 상승률은 3.4%로 변경이 없었음은 반면 예상 가격 상승률은 2.1%였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22.70달러에서 23.15달러로 합의됐지만 내각 문서에는 직장관계 및 안전장관인 브룩 반 벨덴이 내각이 현재 금액에서 30센트 차이가 나는 1.3% 인상을 채택할 것을 권고했음을 보여줬습니다. 기업혁신고용부 MBIE는 최저임금 검토에서 고려되는 요율 옵션에 대해 비즈니스 엔젠 및 뉴질랜드 노동조합 협의회 NZCTU와 협의했습니다. 발표 초반 반 벨덴 장관은 전 노동당 정부의 임금 인상이 인플레이션과 균형을 이루지 못했다고 비난하면서 올해 인상은 신중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장관은 이 정부는 최저임금 근로자의 소득 보호와 고용을 장려하는 노동시장 환경 유지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맞추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노동당 직장관계 및 안전대변인 카밀라 벨비치는 소규모 인상만으로는 생활비 위기에 처한 저소득층을 돕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벨리치는 연합정부가 MBIE의 권고를 잔인하게 반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반 벨덴은 이전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기업이 임금을 인상하거나 더 많은 직원을 고용하기가 어려워졌다고 주장하며 연간 최저임금 인상은 뉴질랜드 전역의 경제 성장과 소득 증대, 일자리 성장 지원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소비자 감시단은 슈퍼마켓 단골 고객 우대 제도에 의해 제공되는 거래가 보이는 것만큼 비용 절감 효과가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우러스는 원카드를 대체할 새로운 로열티 프로그램인 에브리데이 리워드를 발표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가입한 사람들에게 추가 보상을 제공합니다. 새로운 프로그램인 에브리데이 리워드는 이전 원카드와 동일한 포인트 기반 시스템을 사용해 2,000포인트마다 동일한 15달러의 바우처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컨슈머 엔젯의 연구 및 옹호 책임자인 젬마 라스무센은 그들의 진짜 목적은 충성심을 기르려는 것으로 고객이 항상 같은 장소에서 쇼핑을 하도록 보장하려고 하는 것이며 이는 슈퍼마켓에만 유익할 뿐 경쟁을 약화시킨다고 말했습니다. 뉴월드와 울워스의 로열티 카드 할인에 대한 컨슈머 엔젯 분석 결과 다른 곳에서는 75%의 로열티 카드 할인 가격보다 더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라스무센은 할인된 가격이 아닐 뿐만 아니라 로열티 카드 제도는 사용자의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 새로운 에브리데이 리워드 카드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이 더 길었으며 이는 더 많은 데이터가 수집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뉴질랜드 뉴스는 뉴스허브, 원뉴스, RNZ, 뉴질랜드 헤럴드, 스터프, 인터레스트.co.nz에서 간추렸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화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816원 08전, 한국에서 보낼 때 824원 24전, 한국에서 받을 때 807원 92전입니다.